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합니다. 네, 리홍조님, 교수님, 정치적으로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라면 국민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 기본소득 쪽, 그리고 국민배당 쪽 함께 목소리 내기 위해서 기본소득 국민배당하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권익금, 국민배당금, 네, 국민 기본소득,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정인태 글로벌 교육 TV, 네,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네, 380조의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 전수조사해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계속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면서 함께 내는 목소리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달걀로 바위 깨기 같은 얘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정치인들, 국민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죠.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 예산 거부권 지금 56명이 찬성을 해주셨고요. 특할비 9,800억 폐지 및 전수조사, 특할비 폐지, 특할비 폐지 및 전수조사해라. 이것도 지금 국민청원에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우리가 계속 외치고 있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도 138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138명, 네, 138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기본소득 국민배당제 13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겠죠. 네, 그래서 네, 기본소득 국민배당제에 대해서 138명이 동의를 해주셨고요. 계속 해야죠. 네. 네, 정현태님 반갑습니다. 엠마님 반갑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어제 방송을 재방 시청하려면 나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정인태 신지식인 TV에 가면은 어제 방송, 어제 생방송이 저희들이 어제도 했죠. 어제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에 붙이자 요거 했고요. 네, 여기 엠마님 물어보셔 가지고 여기 제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지금 링크해 드렸으니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링크해 드렸고요.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순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138명 동의해 주셨고요. 네, 국민 예산 거부권, 네, 국민 예산 거부권도 지금 56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78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7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 국민 동의 청원 하고 있는데 78명이 찬성을 해 줬습니다. 이것도 100명이 찬성을 하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상속세 증여세 폐지 계속 우리가 외치고 있고요.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92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100명 찬성을 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92명 동의해 주셨고요. 네, 이것도 100명이 찬성해 주시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92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92명이 찬성을 해 주셔서 이제 100명이 채워지게 되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요.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도 7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 폐지도 78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네, 부정선거 확증이 있는데도 남을 나라 하는 여야당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수진기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신유원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이 부정선거 문제도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요. 사전 투표 폐지, 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 국민 동의 청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우리가 그동안 쓴 저출산 예산이 380조다라는 거죠. 380조. 그 380조라는 엄청난 예산을 쓴 거예요. 380조. 그런데도 이 저출산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BTSSQ님, 국민배당금 제도가 언제나 정착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김 작가님, 네, 김명준님이 국민방송에 들어오셨어요. 정인태 국민방송.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예산 산모에게 직접 지급하라. 이렇게 참, 네, 사심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김명준 님이 정인태 국민방송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사심이 없는 국민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김 작가님.
네, 24시간 365일 정인태 교수님의 발빠른 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YTN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는 정인태 교수님 뉴스 방송입니다.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상속세 때문에 삼성이 떠나가게 생겼습니다. 삼성만큼은 붙잡아야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네,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남님 380조 정치인들 호텔 술값으로 다 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네, 없는 겁니다. 380조라는 돈을 2006년부터 그때 1.13이었다 그래요. 출산율이 1.13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380조를 써놓고 1.13이었는데 지금 0.81입니다. 0.81. 그러니까 더 저출산을 만들었어요. 380조를 쓰고 나서 저출산을 더 심화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책임 안 져. 그리고 이 380조라는 돈이 나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아니 이게 뭐 기본 아닙니까? 380조라는 돈을 썼으면 1.13일 때부터 돈을 썼다. 출산율이 1.13. 그러면 지금 뭐 한 2%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점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출산율이 0.8일 대로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나라 돈은 눈먼 돈이기 때문에 이놈 저놈 갖다 쓰고 그리고 성과 없어도 아무도 추궁받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특할비도 9,800억의 특할비를 가지고 국정원이 약 7천억을 갖다 쓰는데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다 걸렸잖아요. 3명이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특할비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특할비 없앤다, 폐지 해가지고 국민들이 야 정신 차렸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름만 바꾼 거예요. 안보비로. 안보비로 바꿔가지고 돈을 더 증액을 한 거죠. 증액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미스 같이 18개월 동안 국민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은요, 이거 특할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 국민투표에 붙이고 싹 없애버리고 지방선거 3,860명 지방의원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싹 없애버리고 교육감 싹 없애버리고 지방선거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월급 실질적 수당제로 해가지고 그거 개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2,700명 그거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 나라가 망하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 중국을 막으면 뭐 합니까? 기득권 놈들이 그냥 다 헤쳐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망해 가도 노비제도 폐지 안 하잖아요. 양반들이 끝까지 그냥 노비제도 잡고 자국민들을 노비로 만들고 자기들 몸종으로 삼고 사고 팔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파들은 북한하고 중국에 조금 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친중 정치인들이 우파 쪽에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 기득권을 놓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득권을. 또 좌파 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좀 뭔가 서민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친북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3지대의 국민 주권파들이 움직여야 돼요. 국민 주권파. 우리가 주적이 이 기득권들하고 북한하고 중국이다. 그래서
이런 북한과 중국에도 안보적 정신을 강하게 세우고 그리고 기득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국민 주권파들이 제3지대에 모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파는 반북은 하는 것 같은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좌파는 좀 뭔가 서민 목소리를 내는 듯한데 보면은 또 친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북, 친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즘에 이제 뭐 우파 쪽도 보면은 친중이 있죠. 친중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 그리고 친기득권 정치인들 요 세 무리들만 없애면 됩니다. 친중, 친북, 그다음에 친기득권, 친기득권 정치인. 요거 없애서 제3지대에서 국민 주권파들이 뭉쳐야 돼요. 국민 주권파들이 국민 주권. 그래서 이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주사파, 뭐 이 주체사상파들, 주파들, 좌파들 이거 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대한민국 이거 뭐 변화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 뭐 친중 정치인 몰아내라, 친북 정치인 몰아내라 막 싸우면 뭐 합니까? 결국엔 기득권들이 그냥 다 헤쳐먹고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 아주 그 외세에 놀아나다가 내부에서는 양반 놈들이 그냥 자국민들 그냥 계속 고열 빨아먹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게 참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될 나라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저출산만 해도 나라가 망합니다. 저출산만 해도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저출산 세계 1위에다가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야. 자살률이. 그 자살률이 또 세계 1위야. 그럼 자살률만 세계 1위라도 망해요, 나라가. 근데 자살률에 저출산 거기에다가 가계부채가 또 세계 1위야. 그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 범죄가 엄청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형제가 재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계부채가 1900조, 이 GDP 대비해서 세계 1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을 380조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이민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다문화 국가로 만들자. 지금 이런 입장인데 제가 무슨 뭐 다문화 여기에 내가 무슨 뭐 억하심정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외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 반감이 없어요. 근데 2030년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2030년. 지금 2022년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8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총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귀하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게 된다. 그래서 OECD는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 국가, 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30년에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2030년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땐 더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이 탈한국을 하고 있어요. 탈한국 지금. 네, 젊은이들이 한국에 집값도 너무 오르고 수도권만 과밀
되고 결혼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탈환국을 하고 있어요. 탈환국.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엔 다문화 국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30년도 안 걸려요. 한 2025년이면은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가 됩니다. 다문화 국가. 그래서 다문화 국가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예? 아니 저출산 고령화를 380조를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신 나간 나라가 예? 지금 2030년에 다문화 국가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프랑스 소요 사태 기억하시죠? 예, 그때 체포된 사람이 3,000명이고요. 이민자들이 1만여 대의 차량을 불태웠고 300개의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차별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우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싸우겠어요 외국인들하고.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저출산 문제가 세계 1위에다가 자살률 세계 1위에다가 가계부채 세계 1위에다가 지금 가정이 막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정황에서 다문화 국가로 간다. 이제 뭐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친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에는 취업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근데 서울의 출산율이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 왜 그러냐면 경쟁 속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경쟁 체제 속에서는 아이를 안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사회가 학벌주의로 그냥 유아기 때부터 경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라 교육이 다 망쳐지고 우리 사회가 다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계속 경쟁만 배우는 거야. 경쟁. 아니 무슨 놈의 경쟁을 예를 들어서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창의성은 다양성이거든요. 아니 시험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이런 미친 교육이 어디 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냥 시험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시키니까 이게 유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이어지니까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우리 사회 문제, 전반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학벌주의, 외모 지상주의 다 껍데기들. 예? 출세 제일주의 다 껍데기 아니야 이게? 예? 황금 만능주의 다 껍데기예요. 죽을 때 돈을 10원이라도 가져갑니까? 예? 아니 무슨 뭐 외모를 가져갑니까? 출세를 가져갑니까? 예? 아니 무슨 학벌을 가져갑니까? 결국에는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나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나답게 산 거. 그 나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이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나답게 살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웃음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해가지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고 홍채가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고 DNA가 다 다른 이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의 이치단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된 학벌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아주 지독한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놔 가지고 결국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는 계속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서 이 수도권 과미를 풀어내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람들이 깨달아요. 이제 깨달아서 아 이거 학벌주의가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외모 지상주의가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그리고 이 출세 제일주의가 다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또 이 황금 만능주의가 다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찾게 되고 나 자신의 마음, 내 자신답게 살아가는 인생을 영위할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눈치를 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나에 충실하거든요, 나 자신에게.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외모 지상주의, 남이야, 이거 다 남의 눈치야. 학벌주의, 다 남의 눈치야, 남의 눈치. 예? 그 다음에 출세 제일주의, 다 남이야, 남.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이 보기에 출세하는 거야. 또 황금 만능주의. 예? 그래서 뭐 그냥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이게 다 남의 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돈이 많고 외모가 잘생기고 출세를 했고 학벌이 어쩌고 저쩌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나라의 돈이 국민 돈인데 그 국민 돈을 국민이 가져갈 수 있게끔 기본소득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를 하면 되는데 기득권들이 이걸 놓냐라는 거죠. 기득권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나라가 망해가도 노비제도를 놓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자국민들을 노비로 만들어서 사고 팔고 그냥 종으로 부렸잖아요. 종으로 부려가지고 주인님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아니면은 개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국민투표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이 검수완박 때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국민투표하자, 검수완박 해서 국민들이 그래 하자, 그러고 하면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도 하자 하니까 쏙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정당들이 양심이 있으면 국민투표제를 외쳐야 됩니다. 스위스 좀 보자. 스위스는 국민들이 18개월 동안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인구가 5배 많으니 5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좀 제발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놈들이 그냥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아니 지방의원도 처음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그러더니 어느 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평균 연봉 5천만 원씩 해서 연간 2천억이 나가는 겁니다. 2천억.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전교조 노조 전임자, 전공로 노조 전임자 왜 1년에 627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왜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 니네 알았어 627억, 그래 니네 얼마, 니네 특활비 알았어 9,800억, 또 누구 니네 144억 줄게 알았어, 또 뭐 알았어 104조 저 국고 보조 사업 104조 오케이 줬어요. 그 돈이 또 어디로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오냐라는 거야.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에요. 예, 국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국민 반납을 해야 돼. 예, 국민 반납 운동을 해야 돼. 나 국민 아니다. 이 개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국민 아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국민이라고 부르지 마라. 예, 해가지고 국민 반납 운동을 해야 돼요. 국민 반납 운동. 예, 국민 반납 운동하고 국민 아니니까 세금도 걷지 마라. 이 나쁜 놈들아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반납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국민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종이라고 하든지, 그냥 종놈들이라고 하든지, 이게 무슨 놈의 나라입니까? 자기들 맘대로 그냥 막 여기 627억, 저기 9,800억, 그래 국회의원들 1억 5,400 오케이, 또 정당 보조금 500억 오케이, 또 선거 보조금 500억 오케이, 국회의원 500억, 또 지방선거 500억,
대통령 500억. 오케이. 또 뭐 저 대통령 선거 때 또 선거 보전금 약 1200억. 오케이. 지방선거 1200억. 오케이. 지방선거 3200억. 오케이. 이렇게 계속 그냥 막 해도 우리 국민들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자동차세 내, 2번 나눠서 내. 거기에 또 뭐 지방교육세도 있어. 그러면 내야 돼. 집 하나 마련하면은 재산세 내, 건축분 내, 또 토지분 내, 그것도 내야 돼. 담배 하나 사고 막걸리 한 병 사도 거기에 있는 세금 다 내야 돼. 또 뭐 각종 모든 간접세, 뭐 직접세 싹 내고, 그리고 증여세도 내, 그 다음에 상속세도 내. 다 빨아가는 거예요. 다 빨아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재산까지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제를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깨어나야 돼요. 국민투표로. 네. 그래서 국민투표로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네. 죽고 싶은데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게 참 뭐 우리 국민들이 죽고 싶은데 마지못해 산다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정신 나간 나라죠, 이거. 네, 이게 정신 나가서 이 나라 네, 상속 제도 때문에 형제 자매끼리도 많이 싸운대요. 네, 뭐 서로 죽이잖아요. 네, 심각한 문제죠. 네, 5월의 봄님, 이 나라 대통령 300명 국회의원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지, 나라는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우리 무중입니다. 제발 세금 아껴서 사람부터 살려라. 이렇게 5월의 봄님이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김 작가님, 국가 존립 3대 요소, 국민주권 영토, 국가 기능 3대 요소, 문화 정치 경제, 국가 분야 3대 요소, 철학 종교 과학, 국가 목적 3대 요소, 진리 정의 평화, 국가 미래 3대 요소, 통합 화합 융합. 네, 이렇게 쓰셨네요. 아이고. 네, 허파시대님, 교수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밤인데도. 네,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오늘. 네, 하여튼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국민 운동을 해야 되고요.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에 대한 국민 청원 1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몫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사전 투표 폐지, 네, 사전 투표 폐지, 그리고 전자 개표기 사용 금지에 대해서 1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19명이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사전투표 금지, 그리고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에 대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는데 19명이 찬성해 주셨고요.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계속 목소리 내주시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269명이 찬성을 해줬습니다.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 269명, 네, 269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269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 이거 뭐 계속 외쳐야 되죠. 네, 네, 부정선거 특검, 네, 국민투표제입니다. 네, 여러분들 계속 동의해 주시고요.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330명이 찬성을 해주셨네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330명이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움직였으면 좋겠네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33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33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이것도 국민들이 좀 한 5만 명 이렇게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3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38명,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138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될 문제인데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네, 이것도 지금 138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 해야죠. 네,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215명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이거 좀 많이, 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230명, 215명이네요. 네, 2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특할비 폐지 및 전수조사 이것도 지금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죠. 국민 예산 거부권 이것도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파 우파 싸우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속지 맙시다, 주사파들에게. 네, 이 원래 좌파 우파들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 겁니다. 네, 그게 지배 비기에 나와요. 지배 비기. 그래서 지배 비기를 보면은요, 지배자들이 지배할 때 국민을 갈라치기 해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신, 무신 있죠? 그래서 문신들은 힘없는 말쟁이로 만들고 무신들은 힘만 센 무식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과 무신이 싸워가지고 고려시대 때는 무신이 정권을 잡죠. 네, 그래서 무인 시대가 열리죠. 네, 그리고 이제 왕의 자식들은 글스승, 무예스승을 붙여가지고 문무를 겸비하게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게 지배자들의 방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좌파 우파 쪽에만 싸움을 붙여놨으니까 좌파 우파 쪽에 이 양당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국민 주권파들이 생겨나가지고 이 국민 주권파들이 이 나라를 이끌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NMI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아주 난리죠. 네, 참 대한민국의 이러한 부분들 자꾸 우리가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미남님,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선거 자체도 모두 폐지하고, 네, 임기가 끝나면 모두 북으로 가라, 이렇게 나가자님이 정인택 글로벌 교육 TV에 글을 쓰셨습니다. 글쎄, 우르사TV님,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사회주의 배급자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김마담이 헷갈려함.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사회주의 배급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를 하는 거고
기본소득 국민배당제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국민들, 그러니까 이거 하도 버려놨어요. 하여튼 기본소득도 버려놨어요. 하여튼 우리나라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래서 이 국민권익금이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국가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민 생산, 그리고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늘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배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배급제, 기본소득을 배급제다 이런 식으로. 원래 그 미국 알래스카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국민들한테 배당을 한 거예요. 그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50년 전에 주장을 했고 40년 대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뭐 허경영 그 전 후보의 국민 배당금,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국민 배당금이라는 그 말이 이게 기본소득, 기본권으로서의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 마련이 세금을 늘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총생산, 그리고 국내 총생산을 늘려서 우리가 배당하는 거, 그러한 개념으로 가면은 국민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참 뭐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네, 지금 380조 헛돈을 쓴 저출산 정책인 거죠. 그 380조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된 겁니다. 더 악화. 네, 그래서 2006년에 1.13이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0.81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이런 심각한 정황이고요. 돌잡이 한 번 할 때 3번의 환갑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부풀은 노년 부양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뭐다, 뭐 이러면서 지금도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고독사가 높은데,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의 돌잡이, 3번의 환갑 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구 감소 쇼크가 나오고 있죠.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380조를 썼는데도 아무런 해결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주거, 취업, 사교육비, 뭐 이런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다. 결국에는 국민들이 안정된 기본소득 국민 배당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출산도 늘게 되고 행복 지수도 높아지게 되죠. 그 나라의 돈을 아끼고 세금 도둑을 잡고 국가의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을 늘려서 이 기본소득을 국민 배당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취업도 문제, 사교육비 등도 문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도 문제, 총체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380조의 저출산 예산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심각한 문제죠. 다자녀 엄마, 책임 못 질 아이를 왜 낳아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청년들, 책임 못 진다 이거야 아이들을. 집도 돈도 없는데 애를 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학교는 점점 사라지고 다닐 애들이 없어요. 네, 군대도 작아져 가지고 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 지킬 군인. 이게 점점 인제 뭐 380조 쓰면서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라까지 망하는 거예요 인제. 군대 군인도 모자른 판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80조를 쓰고도 결국에는 맹탕이다라는 거죠. 맹탕. 네, 맹탕이고 학생 수 감소는 계속되고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가고 이러한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정황에 무슨 놈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해갖고 380조만 가져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380조를 썼는데도 또 세계 꼴찌 0.81 이 저출산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꾼들이 결국에는 이 돈에 욕심이 있는 거지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민청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민 국가를 대비하겠다라는 건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2030년에 다문화 국가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2030년에 다문화 국가가 되면서 사회 혼란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뭐 뇌물 수수를 해가지고 징역 9년이 구형받는 사건도 터지고 정신 나간 거죠. 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위태로운 코스피 2400선도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만들어 놓고 이게 참 국민들이 알 권리를 막아버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고 네.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는 등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 옷 벗고 다른 일 하라. 아주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네,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한국 정부에 시간 주겠다, 동결 자금 해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 심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이 함께 나서서 해결하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아유, 글쎄 우루사 TV님,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계획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부 주도로 이렇게 경제를 끌고 가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비리가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최대한 시장의 자유를 계속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국가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12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세계 경제 12대국인데 그러면은 그 열매를 국민들과 함께 나눠야죠. 회사들이 국민 배당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듯이 열매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기득권들이 그거를 가로채버리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미 이제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되는데 이 뭐 다문화 국가에 이미 거의 진입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040년에 다문화 국가가 된다 그랬다가 2030년에 다문화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25년에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은요. 대한민국이 완전 다문화 국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 국제 결혼 사기 피해 같은 거 많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이혼을 하고 그다음에 자국민을 남자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그 사람도 또 국적을 받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 진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18년 동안 인제 한국어를 제가 외국인들한테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베트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22살인가 그랬어요. 22살. 근데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참 모범 학생인데 근데 이 학생이 그 한국어 강사하고 동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어 강사하고 동거를 했는데 근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다니까요. 이메일이 왔는데 자신은 어느 대학교에 강사로 있는 누구입니다. 선생님 페이스북을 받고 제 애인이 선생님께 지금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한국어 강사하고 그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당혹스러웠거든요. 예. 그래서 이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국제 결혼을 해 가지고 잘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쪽에서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 가르칠 때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베트남에 애인이 있더라고요. 애인이 있는데 한국 남자하고 또 이렇게 결혼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 가지고 한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참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한국 남자랑 이혼하고 다시 자기 애인을 데리고 온다라는 게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게 참 충격적인데 요즘에 인제 그게 기사에 나오는 거죠. 이게 제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인제 하나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불법 체류가 4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40만 명.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만까지 갈 겁니다. 그 불법 체류 한 100만 가고 그리고 인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제 저출산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일본 그리고 어 호주, 뉴질랜드 뭐 캐나다 뭐 이런 뭐 미국 이런 나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제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도 인제 계속 농어촌에 그 근로자가 없다.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없다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또 많은 불법 체류자가 나오게 되고 왜 그러냐면은 도덕성이 없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비자 발급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상도 제가 많이 만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정부패와 도덕성이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있겠는데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대혼란으로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다문화 국가로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출산 문제를 포기한 거죠. 포기한 건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거다. 저는 그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8년 전부터 외국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이유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게 되면은 그때 그 혼란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380조를 썼는데도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얼마나 양심에 빵꾸가 난 사람들인가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썼으면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다가 다시 2점대, 그러니까 출산 가능 여성이 2명은 낳게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일본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돈을 빼돌리지 않고 그리고 양심껏 활동한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는 380조를 썼는데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 교습을 받았는데 그 돈을 뭐 한 1년에 1,000만 원을 썼는데 실력이 하나 더 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 뭐 저 교습 강사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계속 여야만 찍는 거야. 계속 그래도. 이거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이 저출산, 고령화, 자살, 가계부채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세계 1위, 자살률 세계 1위, 가계부채 세계 1위. 그래서 가계가 무너져 가지고 돈 때문에 그냥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쯤 되면은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말세 수준이거든요. 말세 수준. 아니 돈 때문에 그냥 뭐 온 가족이 그냥 서로 죽인다 그러면은 어떻게 삽니까? 이 정도면은 총 비상사태를 걸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저도 이 녹음된 거 다 들어봤는데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막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검증을 철저하게 받고 나서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조용하게 내조하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뭐 저 영부인 제도를 없애겠다 하더니 은근살짝 그냥 활동을 하고 이 대한민국이 신뢰가 서겠습니까? 신뢰가. 그냥 사과 먼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부인제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겠습니다. 먼저 검증하고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나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권 초기니까 이렇죠.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진행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나라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 지금 몰아내기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권을 휘두르는 당대표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국민들의 고통이나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나가자님. 네, 그래서 요즘 저는 개들만 보면 개짜증이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유,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경제 문제 해결하는데 결국에는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가 경제 성장 정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뭐 바닥 경제가 돌아야지 뭐 경제가 돌 텐데 물가 올라가고 경기 침체되고 공급이 저하되고 경제 성장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국민들이 자꾸 뭐 이자 올라가고 그리고 물가 올라가고 그 뭐 경제가 잘 돌아가겠나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참 이 정치인들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돈을 정당 보조금도 없애고 선거 보조금도 없애고 선거 보전금도 없애고 특할비도 없애고 그리고 이 우리 저 국회의원 월급도 우리가 실질적 수당제로 하고 또 지방 의원들도 사실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정말 뭐 아이고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한국을 떠나야지 이런 얘기를 막 하시네요. 아이고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한국을 떠나면은 한국이 그리워요. 저도 해외에서 5년을 살아보니까 아이고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코로나가 발생이 되니까 한국에서 코로나가 막 생겼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처음엔 중국에서 코로나가 막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안심을 합니다. 그러더니 한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막 퍼져 나가니까 막 제가 얼굴에 침도 저한테 침을 뱉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식사하는데 앞에다가 침을 뱉어버리고 그리고 주인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외국인 받냐? 코로나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외국인을 받냐? 거기서 면박을 주는데 진짜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그래서 뭐 우리가 야 이게 한국이 이렇게 힘들어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한국을 떠나야겠다.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으로서 서름 당하고 또 네 나라로 돌아가라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그러면은요 가슴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이 우리나라도 이제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에, 북한과 중국의 공작 막아내고 기득권들만 해체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됩니다. 좋은 나라가 돼요. 조선시대 양반들이 노비들 부리듯 그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같이 목소리 내면서 이 북한 중국의 공작을 막아내고 그리고 요 기득권만 해체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만 되면은 기득권 다 해체될 수 있거든요. 그 스위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깨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신유원님, 저도 인도에 있으면서 한국이 그리웠어요. 돌아갈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죽이려고 침입해 왔는데 CCTV 그 선을 끊어버린 다음에 이제 쇠파이프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선을 다 끄는 다음에 이제 저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해를 받을 위기에 빠져 있다. 그리고 내 집 밖에
검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나를 좀 살 수 있게 도움을 달라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피하시고 그 안전한 곳에 가가지고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밖에 나가면 죽는데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정황이다 지금 오늘 밤이 다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어떻게 나를 뭐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방법이 없고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하래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뭐 이렇게 해외 나가면은 기댈 곳이 대사관, 영사관밖에 없는데 대사관, 영사관이 부패돼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부패돼 있다. 네? 부패돼 있다 그러면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사들하고 막 많이 싸웠어요. 네,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사관, 영사관에서. 그래서 지금 몽골 같은 경우도 그 문제가 터졌죠. 네, 비자 그 발급 비리.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자국민들을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해외 나가가지고 그냥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면은요 국민들 서러운 거예요. 국민들 서러운 거예요. 네, 정말 서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대사 영사관에 갔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영사 없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경비원 이렇게 하고 들어갔더니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원성이 있는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제 이러면서 막 따진 적도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교민 영사제를 특임 영사제를 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제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해외 나가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딴짓거리 하는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민 중에 특임 영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재외 공간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국내가 부패되어 있는 것처럼 해외 나가면은 뭐 당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냥 대사관, 영사관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있으면은 국민들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훌륭한 사람들 만나면은 눈물이 나죠. 네, 간혹 가다가 진짜 훌륭한 공무원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예전에는 한 경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찰이 뭔가 이렇게 정관현관 유착 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계속 증거를 줘도 증거를 그냥 다 인멸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소장에 제 글로 쓴 것도 그것도 빼버리고 막 이런 게 있어가 그런 증거까지 다 잡아서 정보 공개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한 경찰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억울함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경찰하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 2-3시간에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저 경찰이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제가 안 믿었어요. 그 경찰을. 근데 그 경찰이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선생님 억울함 꼭 풀어드리겠다고. 제가 봐도 이거 문제가 많다고. 근데 그런 경찰도 있어요. 가끔. 네, 그런 분들 보면은 힐링이 되죠. 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게 정상인데,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텐투님 외국 나가면 서럽습니다. 네, 맞아요. 네. 참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국민 동의 우리가 이 나라를 바꾸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네,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만 있으면 이 나라 금방 개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스위스처럼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만 정책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원 300명만 뽑아 놓으면은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저 단체 600억을 주든 저 단체 뭐 900억을 주든 아무것도 우리 국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회 해산도 시켜버리고 그리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도 통과시켜버리고 아주 간단합니다. 요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노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외로 나간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같이 지켜야 됩니다. 네. 뭐 저도 지금 뭐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 해외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이제 뭐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 산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그립되니까요. 그립고 돌아오고 싶은데 한국에 이제 뭐 돌아올 근거가 없으면 돌아오지도 못해요. 국제 고아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 고아. 한국에 뭐 재산 다 처분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사기당하거나 완전히 뭐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그러면 국제 고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한국인들이 한국인 그 거지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와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제가 자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자기 왜 망했는지 모르겠대요. 왜 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말이 안 통하니까 공작을 벌이면은 그냥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한국인들한테 이렇게 밥 한 끼 돈을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자기가 망했는지 모른대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망했냐면은 직원들이 공작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저 사장님 뭐 말도 모르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 뭐 공무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또 다른 업체하고 경쟁 업체하고 손잡고 공작 벌이면은 그 사장은 왜 망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결국에는 공작 속에서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 거지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친중 정치인들, 친북 정치인들 요거 잘 우리가 분별해 가지고 우리가 몰아내고 그다음에 국민 주권 정치인들로 교체하고 기득권, 기득권파들 요것들 잡아 가지고 반드시 기득권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이 우리가 국민 주권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국민 주권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하다.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만 있으면 된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를 계속 외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저출산 문제, 저출산 이 문제가 나라의 존폐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존폐 문제가 이 저출산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고소고발 부담금 제도 시행해서 고소고발 남용 막아야 합니다. 일본이 1명 고발할 때 대한민국은 100명 고발한답니다. 그렇죠.
고소고발하면은 본인도 괴로워요. 예, 이게 뭐 한 1년, 2년이 갑니다. 경찰에서 조사하고 경찰에서 또 그 한 번 또 조사하면 좋은데 또 한 번 하고 또 대면 조사하고 두 번 하고 예, 또 그게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또 검찰에서 기각하면은 또 항고하고 또 또 저 법원에다가 재정 신청하고 뭐 하면은 1년, 2년 후딱 가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다 보면은 아마 지칠 거예요, 지칠 거. 예. 그래서 지금 요 김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정 제도가 있어야 된다. 고소 재판까지 가고 골치 아프고 하니까 간단한 문제들은 경찰에서도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들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세요 하는 조정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검찰에만 검찰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요게 이제 하나의 검찰의 꼼수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유리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거 경찰한테도 줘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 조정. 그게 도리어 뭐 간단한 그 갈등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조정해서 협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김 작가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텐투님, 박정희 각하께서 현 시점을 보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통탄하시겠죠. 대한민국은 지금 진짜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대한민국 말기예요, 말기. 이 나라가 80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말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말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도덕성이 타락해 버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은행에서 횡령 사건 일어나죠. 공무원 횡령, 뭐 LH 사태, 뭐 또 저기 대장동 사태, 또 정치인들 계속 부정부패 저지르죠. 예? 거기에다가 자살률 1위, 저출산 1위, 예? 거기에다가 가계부채 1위,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벌써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네, 고소고발 나쁜 국회의원들 다 고발하고 싶어요. 네, 네, 나쁜 놈들은 고소고발해가지고 잡아야죠. 네, 잡아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좀 간단하거든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로 혁명을 해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줄래? 아니면 니네 우리 국민들하고 끝까지 싸울래? 해가지고 요거만 딱 되면은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되죠. 예, 그래서 저도 계속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작가님,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민주, 국힘, 정의당 국회의원들 싹 다 해고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얘기하고요. 또 지금 380조 저출산 예산 전수조사해라. 이 얘기 계속 하고 기본소득 국민 배당하라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초코아임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투표밖에 없어요. 국민투표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아니 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고 멋대로 돈을 막 쓰는데
국민들은 그냥 이놈들 기다려라. 5년 후에 다 우리가 안 찍는다. 그리고 여 찍었다가 야 찍었다가 여 찍었다가 야 찍었다가.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한패야. 예? 한패인데 정당 보조금 폐지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은. 선거 보조금 폐지하라는 얘기 안 하고 선거 보조금 폐지하라 얘기 안 하고 특할비 폐지하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 속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시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들이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 때 황제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무서워지면 국민들이 황제도 단두대에서 목을 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선호국님,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선호국님 요즘에 안 들어오셔가지고, 요즘에 어디 아프시나 그랬어요. 네, 잘 지내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국민투표제를 외쳐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국민이 국회 해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스위스처럼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당 보조금 폐지 국민 투표에 붙입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없애버리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뭐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은 정당주의 국가죠. 정당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당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합니다. 네, 선호국님, 교수님 방송은 많이 보고 있어요. 얘기하셨네요. 아이고, 네. 힘을 내야죠. 이제 저도 정의태 신지식 TV가 정지도 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풀려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더욱더 힘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힘을 내서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뭐 많은 국민들이 알아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계속 외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저출산 문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내야 되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국민 투표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선지자들로서 선각자들로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편히 주무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시가 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